제주 신화 역사공원에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는 중국 기업이 초대형 카지노를 만들겠다며 제주도에 신청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쓰레기 소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산간 마을에 방치됐던 건물이 문화 공간으로 변신하면서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신화 역사공원에 중국 기업이 개발하겠다던 복합 리조트는 결국 대규모 카지노가 알맹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카지노 계획은 없다며 발뺌해왔던 JDC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 시행자인 JDC와 투자기업인 란딩 제주개발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가하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건물 면적은 10,000제곱미터로 기존 카지노 8군데를 모두 합친 면적의 3분의 2나 되는 초대형 카지노입니다. 란딩 제주개발은 카지노는 복합 리조트의 성공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호텔이 완공된 뒤 신규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는 했습니다. 카지노를.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나서 이거는 신청을 하자. 그렇게 보류를 했던 겁니다. 지금 전체 우리 사업 투자 규모하고 봤을 때는 카지노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이면서도 그동안 카지노 계획은 없다며 발뺌해온 JDC는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도의 정책이 처음부터 위락시설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추후에는 그러한 계획들을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획에 반영을 해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제주도가 개발 사업 변경이 적합한지 검토를 시작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카지노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후에 이런 대규모 카지노들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의 선상에서 이거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정책적 결정은 반드시 도민들의 합의, 도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기업의 대규모 카지노 계획이 공식화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신규 카지노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원희룡 도지사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는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의 자진 사퇴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시장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열흘 동안의 공모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후보자 2~3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원희룡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 개발공사는 차기 사장 응모자 7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원희룡 지사에게 추천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체전 기간에 쓰레기는 급증하는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소각장은 정기 점검까지 겹쳐서 가동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거 차량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이 쓰레기로 가득 차는 바람에 불연성 쓰레기만 묻어야 하는 매립장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소각장이 많이 포화돼가지고 지금 더 이상 적재할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한 며칠 동안 여기 해서 물량이 좀 줄어들면 다시 소각장 가는 거고.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하루 평균 180톤. 잦은 고장으로 소각 능력이 떨어지면서 매일 30톤씩 쓰레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은 오는 20일부터 20일 동안 정기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기간이 전국체전 기간과 맞물립니다. 체전 기간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하루에 210톤. 이 쓰레기가 모두 매립장에 버려질 예정입니다. 포화에 임박해 있는 매립장을 더 빨리 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전국에서 3만여 명이 찾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매립장 포화 시기만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수십 년간 방치됐던 마을 창고가 축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공연과 전시가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중산간 마을의 풍경이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텅 비어있던 마을 광장이 축제 열기로 들썩입니다. 신나는 노랫가락에 관객들이 하나둘 무대 앞으로 모여들고 정겨운 제주어 노랫말에 주민도 여행객도 흥겨움이 배가 됩니다. 캠핑용품을 활용한 설치미술 작품이 전시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벼룩시장도 축제장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마을 특색이 이렇게 있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이주해온 입장이어서 볼거리도 생기고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외방에서 온 사람들, 육지에서 온 사람들 얼굴하고 마주치니까 좋죠. 마을 광장의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예술가 10여 명이 유수암리 주민들과 함께 비어있던 마을 창고를 문화공간으로 바꾸면서부터입니다. 아이들에게 미술도 가르치고 벼룩시장도 열면서 문화와 지역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또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도 공유하면서 이제 축제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 그게 저희는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리와 삼달리 등 다른 마을에서도 방치됐던 건물에 잇따라 전시와 창작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창고에서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축제가 제주 중산간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10호 태풍 봉퐁이 북상하면서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육상에도 내일 새벽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 일요일에는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주말과 휴일의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19호 태풍 봉퐁은 여전히 매우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겠지만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 태풍의 본격적인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육상에는 내일 새벽을 기해 강풍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 소식이 있고요. 비의 양은 10에서 4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림이 아침 기온 17도, 고산과 대정 18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시작해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평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성판하기 아침 기온 14도 보이겠습니다. 네, 섬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공기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청이 제주 지역 기상대를 폐지하고 관측 업무를 퇴직 공무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서귀포와 고산, 성산기상대 등 전국 32곳의 기상대를 폐지하고 관측 업무를 퇴직자 모임인 기상전문인협회에 위탁하는 기상청의 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의 핵심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면 전문성과 공공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대형마트들이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지역 사회 기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대형마트 5곳은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지역 기부금은 1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율은 홈플러스가 0.01%, 이마트 0.02%, 롯데마트가 0.11%였습니다. 해군기지 진상규명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을 방문합니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원희룡 지사는 오는 15일 저녁 7시 30분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강정 주민들의 요청을 원 지사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토론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제주시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이호동 48살 김모 씨가 차량에 치여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김 씨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용의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소방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은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 증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소방공무원의 43%는 알코올 사용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높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제주도청 주차장에 주차 빌딩 건립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도청 일청사 뒤편 주차장에 주차 빌딩을 건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9월까지 30억 원을 들여 차량 180대를 세울 수 있는 철골 구조의 주차 빌딩을 만들고 유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토종 제주 흑돼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달라고 최근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타당성 검토와 지정 예고를 거쳐 12월 초에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주 흑돼지는 현재 축산진흥원에서 27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제주마와 제주 흑우에 이어 재래가축 가운데 세 번째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지 주목됩니다. 진성기 제주민속박물관장이 제주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주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진성기 관장은 대학 시절부터 민속 유물을 수집해 지난 1964년 국내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제주민속박물관을 세웠고 50여 년 동안 수집한 민속 유물과 출판물 등 박물관 소장품을 최근 제주대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제주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를 찾은 해외 여행객은 137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이 4%를 차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